여러분, 사과가 정말 건강에 좋은 과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도움이 될 수도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에 사과를 먹는 것, 이것은 매우 좋습니다. 특히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사과에 있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소화와 영양 흡수를 돕고 몸속 독소를 배출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산성 성분이 위를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먹을 때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사과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사과 껍질에 남아있는 농약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어주면 농약 잔류량을 최대 80%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세척 후 드세요. 사과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요거트와 견과류, 사과의 비타민C와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 견과류의 비타민 E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한 달 동안 아침 식사로 사과와 요거트, 견과류를 먹었는데 한 달 후 피부가 놀랄 만큼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정말 작은 변화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사과와 함께 먹으면 해로운 음식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갑각류, 즉 꽃게나 새우 같은 음식들이에요. 사과의 산성 성분이 갑각류의 단백질과 만나면 위장 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갑각류와 사과를 함께 먹은 후 소화 장애가 생긴 사례도 많아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 조합이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사과와 갑각류를 함께 먹을 경우 소화 장애 발생 위험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감자와도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아요. 감자의 풍부한 전분이 사과의 산성 성분과 위에서 발효되면 가스를 발생시켜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은 사과와 감자를 함께 먹고 나서 위산 과다로 인해 몇 시간 동안 속쓰림을 겪었다고 해요. 특히 위산 분비가 많은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조류도 조심해야 합니다.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는 미네랄이 풍부한데 사과의 산성 성분이 이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빈혈이 있는 분들은 철분 섭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알코올과 사과의 조합은 정말 최악입니다. 술을 마신 후에 사과를 먹으면 사과의 산성 성분이 위의 산도를 높여 소화기관을 더 자극해요. 이것은 심각한 경우 급성 위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숙취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술을 마신 후 사과를 섭취하면 숙취와 소화 문제 발생 위험이 1.5배 이상 증가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사과씨입니다. 혹시 사과를 통째로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의하세요.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는데 이게 몸 안에서 분해되면 독성 물질인 시아나물로 변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양의 사과씨를 섭취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 꼭 씨는 제거하고 드세요. 그럼 사과 보관법도 중요할까요? 물론입니다. 사과는 냉장 보관하면 약 7일 정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이상 보관하면 영양소가 급격히 줄어들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더 오래 두고 싶다면 사과를 쪼개서 꿀에 절여 잼으로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과의 유익한 성분이 오래 유지되고 꿀과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을 위해 똑똑하게 사과를 즐겨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